한번 보여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미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미 대선과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간 흔들림을 겪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코로나19는 좀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오히려 미 대선 같은 경우도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좀 줄여지면서 이제 시장은 상승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도 함께 힘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죠.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는 메인과 양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79% 하락하면서 2,326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96% 상승하면서 813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이 끌어내리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개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여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저가 또 반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세 나타냈고 외인들도 오후 들어서 매도 규모를 줄여냈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테마로는 창투사 관련주 살펴봅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일자리 테마 종목들, 창업 투자회자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TS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고요. 아주 IB투자 역시 상한가에 안착하며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제일약품 살펴봅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에서 화이자 관련주로 꼽혀왔던 제일약품이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장중 68,000원 선까지 강한 슈팅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6.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소식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에 나섰고요. 오늘 장 9.4% 상승하면서 69만 7천원 선까지 다시 올려 세웁니다. 오늘 상승으로 시가총액 46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순위 4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주들 혈장 치료제, 렘데시비르 관련주, 백신과 진단키트까지 일제히 상승이었는데요. 전체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진원생명과학, 수젠텍, 웰크론 등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면 여행 관련주들은 다시 약세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또 해외에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재봉쇄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장 약세 보인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 흔들림이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미리미리 종목들도 함께 꾸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분석부터 종목 선점까지 함께 알차게 채워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시 더 즐겁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 밤은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목요일 밤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조합이죠. 오늘은 임광빈,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 알차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죠.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3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장 어떤 종목 사면 좋을까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볼까요? 하는 질문들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또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바로 사연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혹시 방송 시간 내에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사연 남겨놔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하루 또 오늘장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임광빈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피 또 잘 정리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개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또 발휘해준 장이었고요. 오늘 9,700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힘을 또 발휘를 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희일비인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일희일비 하실 것 같은데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희일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냐 이것들을 좀 봤었을 때요. 지금 시장은 바이든의 베팅이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봉쇄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이 하방 압력이 이 코로나 악재는 사실 올해 내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노출된 악재고요. 시장에서 가장 지금 불확실한 부분은 뭐냐, 바로 바이든에 대해 베팅을 했는데 바이든이 안 되게 됐었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이 바이든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주도 가고 미국도 그러한 관련주들이 가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바이든이 안 되게 되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고 바이든을 쫓아가게 됐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여기서 더 최악의 경우는 뭐냐, 바이든에 베팅을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을 때 트럼프가 대선에 대해서 불복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이냐, 바로 바이든에 베팅한 부분이 예측 그대로 가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 규모가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을 때 시장은 안정화되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미국 대선 전까지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버나잇을 하기보다는 조금 끌고 가시고, 그리고 기존에 좋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버티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박스권에 그려져 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280에서 2300포인트 과연 이 자리가 지켜질 수 있느냐가 변수겠습니다. 물론 지켜지길 바라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풀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자, 우리는 대선 이후를 조금 바라보고 지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시장이 완전 방향성을 돌렸을 때 베팅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자, 이거는 코스피의 분봉인데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리죠. 자,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제대로 못 돌린 상황입니다. 이게 방향성이 돌렸다고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한 2340포인트까지 올라와서요. 이 구간대가 한 3, 4일 정도가 지켜져야지 완벽하게 방향성을 돌리는 겁니다. 미국 대선 이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엊그제 해주셨던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미 대선 전까지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일희일비하는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 변동성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미 대선 이후를 좀 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박재성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오늘 그래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9%가량 상승하며 마감하긴 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코스닥 오늘 시장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미국과 유럽 쪽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유행하는 것을 팬데믹이라고 하고 엔데믹은 동일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과 유럽 쪽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통제 불능이라고 공표를 하면서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증시 하락 압력을 조금 키운 상태인데요. 미국 장이 전일 좀 폭락을 한 뒤에 장을 마감하고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시간 외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시간 외에 장에서 상승하는 점을 봤을 때는 실적 면에서 호실적, 앞으로 성장성이 보여지는 종목들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조금 눌리면서 시작했는데 이 오늘 개파락 시작을 했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장중에 연속되는 하락이 아니라 다행히 양봉 만들어주면서 장중에는 그 양봉의 폭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개파락 시작해서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를 무시 못하는 상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확실하게 지금 반발 매수세를 무시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느꼈던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는 업종별로 움직임이 달랐었는데 지금 시장은 장이 안 좋으면 업종 상관없이 모든 종목이 빠지고 또 장이 좋으면 업종 상관없이 모든 종목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방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번째죠? 코로나 재확산을 하면서 그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혹은 그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 구간도 같은 현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도 이렇게 증시 눌림 현상이 나올 때마다 주식 종목을 좀 무섭게 한 번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장중에 종종 목격하고는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증시 예탁금이 50조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점. 자, 제가 이 구간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줬을 때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 아직 그 등락폭은 1% 구간대고 지금 반발 매수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중 코스닥 외국인, 기관, 개인 매매 동향입니다. 자, 분명 장 시작하고 나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 시작 후 바로 대량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 압력을 조금 키웠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장 마감 직전에는 연속적인 매수세 그러면서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를 다시 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아까 임광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대선 전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미 대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코스닥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또 수익률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임광민 전문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그간의 수익률 또 흐름을 한번 쭉 좀 짚어볼까 해요. 저희가 또 몇 가지 짚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또 채팅창에 한 번씩 뜨문뜨문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 오랜만에 또 얘기하니까 신이 나네요. 제넨바이오입니다. 171% 수익률의 주인공이죠. 저희가 8월 5일 날 매수해서 8월 27일 한 달도 안 돼서 수익률을 좀 잘 내주셨던 종목인데요. 제넨바이오 오늘 또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요. 자, 제넨바이오랑 그다음에 신풍제약 그리고 캐몬, 셀리버리. 네, 제가 또 주인공들이 우르르 이렇게 등장하네요. 네, 제가 방송 나와서 100%씩 넘어간 바이오들인데요. 네, 네. 이것들을 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마지막 방송이어서 그런 거고요.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넨바이오. 자, 그러면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엄청난 시세를 낸 종목이죠. 170%가 넘는 수익이 났고요. 네,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원대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6,5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시세가 올라갔죠. 이 당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제넥신과 관련된 이슈로 제가 제넥신의 친구로서 제넨바이오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같이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캐몬입니다. 캐몬은 SK케미칼의 친구로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연들을 올려주셨을 때 비슷한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SK케미칼이 너무 비싸서 SK케미칼을 사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제넥신을 사고 싶은데 제넥신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넥신 같은 종목을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넨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비슷한 구간대 그리고 이 두 종목 다 올라간 시기가 이렇게 좀 비슷하죠. 네, 캐몬도 7월달, 8월달에 큰 시세가 났고요. 제넨바이오도 7월달, 8월달에 큰 시세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폭등주,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시장에 트렌드가 있었을 때 특히 대형주가 가고 대형주와 관계가 되어 있는 중소형주는 이렇게 폭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꺾였고 제가 캐몬 같은 경우에는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매도라고 말씀드렸고 제넨바이오는 사실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이 종목도 추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봤었을 때 1차 매도는 사실 21선이 꺾였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요. 장대 양봉에 이 구간이 바로 상한가인데요. 이 상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한가 상단을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면 상한가 상단이 깨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종목의 추세가 변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큰 시세를 내서 종목들을 끌고 가실 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풍제약도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날 말씀을 좀 드렸죠. 신풍제약이 이때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주식을 제가 여기서 방송에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이전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신풍제약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때도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MSCI 지수든 아니면 KRX 300이든 코스피 200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얼마나 큰 재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꾸준하게 AS를 해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이 매물대가 통과되는지 그리고 이 상단까지 가는지 그리고 여기가 돌파되는지 보자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 말대로
매물대가 통과되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고 전고점이 돌파됐었을 때 제가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죠. 그러면서 고점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들, 아니 어떤 종목이든 최고가권에서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최고점입니다. 바닥권 상한가는요, 시작점이에요. 하지만 최고가에서 상한가가 나온다, 최고점입니다. 그런 역사가 한 번 있었죠. 바로 신라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신라젠이라는 기업. 자, 이거 예시인데요. 자,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네, 2017년 11월 20일 날 역사적인 최고점에서 상한가가 가고 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갔죠. 자, 신풍제약.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풍제약 관계사분들은 어떻게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솔직하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트레이더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신풍제약은 별 볼 거 없는 회사입니다. 고점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2, 3년 후를 지나봤었을 때 이 10만 원 가격대가 유지될 수 있느냐? 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리버리. 네, 이 종목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가 넘게 올랐죠. 바로 제가 지금까지 제넨바이오, 캐몬, 그리고 신풍제약, 셀리버리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100%가 다 넘게 수익을 방송에서 냈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이오 종목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상상 그 이상으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 이 약이 개발됐었을 때, 이 기술이 수출됐었을 때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장세가 올 거예요. 그때 바닥권에서 제2의 신풍제약, 제2의 셀리버리, 제2의 제넨바이오, 제2의 캐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제넨바이오도 170%, 신풍제약도 130%, 캐몬과 셀리버리까지도 모두 110% 넘는 수익을 보였던 종목들인데요.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그 수익률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것이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AS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저희 또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AS가 들어왔었는데 OCI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OCI 좀 AS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자, OCI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바이오에서 그린 뉴딜로 변하고 제가 바이오 종목들 이전에는 많이 추천했지만 바이오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밀었습니까?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날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날 바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역배열이죠. 근데 OCI는 정배열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3분기 흑자 전환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린 뉴딜 중에 탑픽이 뭐냐? OCI다. 물론 CS 윈드라는 종목을 제가 거의 100% 넘게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OCI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OCI를 제가 또 다른 말로 뭐라 말씀드렸냐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향후 2, 3년 동안 이 종목은 우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통화량이 풀렸죠. 폴리실리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1달러당 OCI가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은 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폴리실리콘이 한 10달러 정도 되는데요. 자, 11달러, 12달러 올라갈 때마다 OCI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천문학적 수치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 내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어요. 10만 원까지 더 보시면 되겠다. 앞으로 2, 3년 향후가 더 기대된다라는 얘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더 기대하면서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문가님, 바로 또 어제그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이 하나 있어서요. 나오셨을 때 바로 한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파인텍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 역시 잡아주신 목표가를 넘어섰어요. 최고가가 2,700원 구간까지 도달하면서 46%
10%가량 최고가 수익률 잘 챙겨주셨습니다. 대성파인텍 이제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대성파인텍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파인텍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들 좀 보셔라고 말씀드렸을 때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인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 간 종목이 뭐냐? 바로 중소형주가 좀 못 갔다. 특히나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는 소형주가 잘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대성파인텍은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입니다. 소형주죠. 바람만 불어도 훅 하고 바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트렌드죠. 그리고 순환매입니다. 대형주가 먼저 가고 중형주가 가고 그리고 소형주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중간에 또 빠졌는데 네, 갑자기 또 시장이 올라오면서 상한가도 가고 전고점 돌파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하실 때 조금 이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대성 파인텍을 비롯해서 그린 뉴딜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대성 파인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단 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고 상한가 장대 양봉의 상단이기 때문에 좀 이런 구간대가 안 깨진다면 홀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슈팅이 나면 그때는 매도 관점, 특히나 미국 대선 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이든이 되면 좋겠지만 바이든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시나 바이든이 되더라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미 대선 전에 살짝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또 앞서 언급을 해주신 종목이 하나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CS윈드까지도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 관련주도 잘 갔고 수소차도 잘 갔고 그리고 풍력 관련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그 업종의 대표 주자들이 다 있습니다. 태양광에는 OCI가 하나솔루션, OCI가 대표 주자고 그리고 풍력 관련주는 CS윈드가 대표 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CS윈드의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부분이고 이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수명 20년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일도 잘 만들고 중국도 잘 만들지만 독일은 단가가 비싸고 중국은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CS윈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요. 바로 이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구간대 7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0만 원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말까지 이 종목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정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강한 모습, 아직도 10만 원을 지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은 완벽하게 주가가 레벨업이 돼서 이제 CS윈드는 10만 원짜리 주식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정말 대박 종목이죠. 연말까지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2, 3년간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장이 왔었을 때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린 뉴딜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정말 멀리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CS윈드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100% 가까운 수익을 챙겼는데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수익 더 보면 되겠다라는 기분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는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저희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요. HMM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를 또 상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방송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지 흐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옛 현대상선이죠. HMM.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 최대 컨선 효과와 정부 해운 지원금을 이제 최대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요날 방송에 나와서 그 다음날 시초가 매수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을 제가 봤을 때 댓글창에 지금 이 업황, 이 시기에 이 종목을 굳이 왜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졌을 때보다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시장에 심어져 있을 때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온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매가
뭐 몇십만 주대로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몇 배 이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11,000원 잡아드렸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 주봉, 월봉 차트 보시면은 아직도 바닥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조업 부분, 철강, 조선업종 나중에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구해주실 때 이 종목을 지금 이런 얘기들이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목표가 9,300원 잡아주셨던 부분 훌쩍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1,000원 구간까지 조금 더 수익 챙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요. 자, 전문가님 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들,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텔레칩스, 좀 시스템 미디어 이런 종목들인데요. 텔레칩스를 오늘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구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자, 저희가 목표가 18,000원 잡았었고 최고가 18,450원 도달하면서 또 한 번 목표가를 넘어서 준 종목입니다. 74%가량 최고가 수익률 기분 좋게 챙겼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어떻게 볼까요? 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짧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시초가도 그렇고 종가도 그렇고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긴 했는데 이 종목 어저께 방송 못 보시고 오늘 시초가에 매수 못 하신 분들 이 종목 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AS 하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12,500원, 그다음에 12,600원 정도에서 매수하셔서 포트에 잡고 계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요 반등 구간까지는 쉽게 수익 구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매수하셔서 포트에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가 이렇게 또 친절하십니다. 12,500원에서 600원 구간에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점 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또 앞서 임광빈 전문가께서 또 CS윈드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또 전문가님도 저희가 풍력 관련주가 하나 있습니다. 유니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재성 전문가님, 유니슨 같은 경우도 저희가 46%가량 수익 잘 챙겼거든요. 유니슨은 이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유니슨 같은 경우도 아까 임광빈 전문가님께서 CS 윈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린 뉴딜 풍력 관련주로 시장에서 지금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 그래서 반등 구간을 좀 목표로 보자라고 했던 구간인데 다시 한번 그 구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특히 매수했던 종목,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갔을 때는 좀 팔고 수익도 챙겨놓고 다시 한번 빠져서 매수 타점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해서 포트에 넣어놓고 하는 전략. 굳이 꼭 여러 종목을 항상 찾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 안에서 매수매도 반복하시면서 수익 쌓아가는 전략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AS를 하러 가지고 왔지만 지금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뭐 한 6,400원 정도 부근까지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특별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CS 윈드와 그다음에 이 유니슨 꼭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또 수익 한번 제대로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지금 AS와 성공 사례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요. 오늘 자 사연 만나러 바로 돌아올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종목들 또 함께 구해볼 텐데요. 자,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에게 계속해서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장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 또는 짧게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도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5글자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으니까요. 클릭하고 게시판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또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빠르게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또 오늘도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은요. 사실 어제자 사연이긴 한데요. 마지막에 못 구해드린 분이 한 분 있어서요. 이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리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저 좀 뽑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롯데케미칼로 수익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롯데케미칼처럼 실적 괜찮고 장기간의 저점에서 안전하게 오를 만한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소리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롯데케미칼의 기세 그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박재성 전문가에게 맡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롯데케미칼로 수익을 잘 봤다, 많이 봤다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기분 좋게 다음 수익도 좀 책임져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연을 남겨주실 때 성함하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종목을 골라드리기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도 텔레치스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 하면은 떠오르시는 종목 없으신가요 혹시? 텔레치스 하면 칩셋 미디어 아닐까요? 그렇죠. 칩셋 미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칩셋 미디어 다시 한번 공략해볼 때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는 기업이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라이선스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나 증가했습니다. 또 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라이선스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하고 미국 대형 반도체 업체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 실적이 73%나 증가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내년을 벌써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고성장 될 수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4분기 매출액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계속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자율주행 얼마 전에 이 외신에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 쪽을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 벤츠가 바로 우리는 자율주행 쪽에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이쪽 부근에서 전혀 사업을 놓지 않고 오히려 캐파와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글로벌적으로 대기업이 사업 진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점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텔레칩스를 말씀드리고 이 종목을 함께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을 준비하느라 조금 뒀던 종목입니다.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텔레칩스의 자회사로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있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 구간은 확실하게 수익 챙겨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2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9,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셋 미디어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 종목 너무 우려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요. 몸에 좋은 거 원래 좀 많이 우려 먹습니다. 몸에 좋기 때문에 또 수익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목표가 12,200원까지 보시고요. 하단으로 설정해 주신 손절가까지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도 구해드려야겠죠. 다음 사연들 함께 찾아보시죠. 자, 다음 사연은요. 이분 사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길게 오래 볼 수 있는 종목 이런 닉네임이 보이는데요. 한번 열어보시죠.
마지막이라니 아마 임광민 전문가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엄청난 수익의 기절초풍 깜짝 놀랐네요. 한두 번은 가능하나 꾸준히 오랫동안 하긴 참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더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길게 오래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여러분 아직 모른다는 말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광민 전문가님 왜 이렇게 시청자들이랑 자꾸 밀당을 하세요? 지금 채팅창이고 뭐 게시판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지 마시라고. 어떡하실 거예요? 빨리 구해주세요. 네. 저도 우려 먹겠습니다. 네. OC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이라서 우려 먹는 거고요. 네. 옆에 분이 똑같이 해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자, OCI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OCI라는 종목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요. 사실 크게 보면 거래량이 일단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제넨바이오도 그랬고요. 셀리버리도 그랬고요. 그리고 캐몬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세가 폭등이 나왔죠.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전에 금호석유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호석유와 마찬가지로 업황이 완전 돌아선 종목입니다. 정책적인 수혜주도 있겠지만 사실 통화 정책에 의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통화 점유율이 많은 건 석유입니다. 자, 앞으로 석유라는 이 에너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굉장히 많이 푼 상황이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8% 정도 됩니다. 원래 선진국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1.4%에서 2% 이내 인플레이션을 맞춰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가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언젠간 중국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전 세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통화 점유량이 많은 석유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코스피 가치주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통화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AS에서도 말씀드렸듯 폴리실리콘 가격이 1달러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 종목은 30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이다.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OCI입니다.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시고요. 하단으로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저희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그 다음 사연도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가 222입니다. 조웨이라는 닉네임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주식 투자자입니다. 혼자 하는 투자는 너무 어렵다. 또 빠른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의 사연은 키워드로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자, 고민 잘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은 또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네, 종목 바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 구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쪽 그린 뉴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김제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을 통해서 향후에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증설을 진행 중이면서 21년 1월 가동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21년 2, 3분기에 대한 실적과 매출도 안정적으로 조금 보장받게 된다는 점이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태양광 부문 매출이 20년 1,300억에서 21년 3,300억 정도, 150% 정도의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상한가가 터지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임광민 전문가님께서 고점에서 터진 상한가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상한가가 터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터닝하는 부근에서 더 올라가려고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매물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고 먹을 수 있는 매물대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 매출이 기반이 되면서 모멘텀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속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2,4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태양광과 관련해서 신성 ENG로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700원 다소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죠. 게시판 다시 열어봅니다. 자, 이번에도 임 전문가님 또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안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2470님의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자, 대성 파인텍 큰 수익 냈습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이전에 많은 종목 주셨는데 또 괄목할 만한 수익률들이었습니다. 라는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단기로 볼 수 있는 그린 뉴딜주 찾으시네요.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살펴보시죠. 자, 그린 뉴딜로 단기 공략이 좀 가능할지 임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SDN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랑 태양 전지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그린 뉴딜 이전의 종목들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섹터에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대성 파인텍이 먼저 움직이고 SDN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대성 파인텍이 움직였죠. 자, 얘는 시가총액이 2천억대 중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테마주는요 2천억대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N이 가고 눌렸을 때 제가 대성 파인텍을 말씀드렸죠. 자, 대성 파인텍이 고가권에 올랐기 때문에 SDN이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정고점 부근인 한 5,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는데 자, 미국 대선 전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주신 부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미 대선 전에 그린 뉴딜은 좀 집중하시되 조심을 하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SDN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설정해 주신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기시길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아쉬운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계속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방법도 이제 아시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에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도 좋고요. 또 금요일 저희가 가지고 계신 종목들 구해드리기도 하니까요. 내일장 미리 또 한번 사연들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창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거나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임광빈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